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이제부터는요, 주택이 많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악의 세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율이 굉장히 높은 세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세금이 바로 최악의 세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중과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중과가 되겠습니다. 특히 종부세 중과는요, 최고 매년 7.2%를 죽을 때까지 내야 됩니다. 엄청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최고 세율은 소득세율하고 동일하죠. 49.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다. 그랬을 때는요, 기본세율 플러스 2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고세율은 71.5%가 되겠고요. 1세대 3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최고세율이 무려 82.5%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세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프랑스에서는요, 소득세를 75%나 과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100만 유로 이상인 사람에 한해서 했지만요,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 당시의 대통령이 바로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었습니다. 5공화국 이후에 첫 연임을 포기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지율이 무려 4%로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의 실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금뿐만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 뭐냐면요. 그 가렴주구의 끝은 실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세금인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유예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요, 공약대로 현 정부에 4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취임식 다음 날인 5월 11일부터 1년 동안 유예하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당초 공약인 2년 동안 유예가 아니고 1년간 유예라는 점이 좀 다르지만요. 어쨌든 간에 6월 1일 전 양도를 유도하겠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등 부담을 해소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2주택 중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 2주택자인데요.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취득가액이 5억 원이고 양도가액이 16억 원입니다. 양도 차익이 무려 11억 원이죠. 이랬을 때는요. 양도세 중과 기본세율 플러스 20%일 때 무려 양도세를 7억 1,456만 원이나 냅니다. 거의 양도 차익의 대부분을 내죠. 그러나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양도를 한다. 그랬을 때는요, 양도세는요, 기본세율이다 보니까 4억 7,256만 원이 들어갑니다. 전에 비해서 2억 4,200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1세대 3주택 중과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3주택자가 주택 취득가액 5억 원이고요, 양도가액 25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양도 차익이 무려 20억 원인데요. 이 상태에서 유예하지 않는다면요, 양도세는 기본세율 플러스 3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억 원의 양도 차익 중 대부분인 15억 7,806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양도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에 양도한다면요. 양도세는요.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9억 1,8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에 비해서 무려 6억 6천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언급은 없으나 만약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해준다. 이랬을 때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 1세대 2주택자가 30%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세는요. 3억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대비해서 3억 9,776만 원을 절감할 수 있고요. 1세대 3주택자가 3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 이랬을 때는 양도세는요. 6억 5,406만 원으로 확 떨어집니다. 따라서 9억 2,400만 원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그랬을 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팔아야 할까요? 그런데? 그리고요, 팔았을 때는 거기에다가 종부세 부담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전히 중과를 유예한다 하더라도 양도세는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상속세마저 고려한다면요.
매각 자금에 대한 상속세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 정보가 절세에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상속세 부담은 어느 정도로 가중될까요? 예를 들어서 세후 수령액 매각 자금 20억 원을 수령했다. 이랬을 때는요. 상속세 50%를 감안한다면 무조건 10억 원은 부담해야 됩니다. 상속세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그 양도세 중과 유예를 했다 하더라도 양도세 부담은 생겼잖아요. 거기다 상속세 10억 원까지 부담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세금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증여한다면 증여세 등의 부담은 생기겠지만은 양도세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상속세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가 있다는 점,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양도세 감면액과 상속세 부담액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 후 양도세 절세액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결국 매각이 정답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도세 중과유예 조치는요, 일부 실효성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 2주택자가 양도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부부가 각각 한 채씩 보유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은 그다지 가중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양도세 절세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주택 가격의 상승을 고려한다든가 아니면 양도세를 최소화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상속세를 완벽하게 해지한다든가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면 사전 증여 전략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한다면 바로 상속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세 중과 배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서 바로 매각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요. 증여 전략도 세워보고 양도세하고 증여세하고 그다음에 상속세를 두루두루 분석해서 평가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감은요, 바로 증여 전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중자를 분산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녀라든가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와 며느리, 그 다음에 손자녀 등한테 분산해서 증여한다면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전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 부담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증여 취득세에 중과 부담이 생기겠지만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상속세는 완벽하게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는 최소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제로화 전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요.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